안녕하세요. 요즘에 바쁜 일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 벌써 9월 10일이니까, 이제 가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석 한가위고요. 오늘은, 조선시대 그 리더들의 이 말실수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치명적 말실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 그러니까 누구나 말을 실수하죠. 말을 실수하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실수로 인해서 조선의 역사까지 바뀌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캔들이라고 그랬고요. 24개의 말실수로 인한 스캔들을 이 책에 소개하셨어요. 이 책은 참 쉽게 읽었어요. 꼭 저거 같아요. 방송국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라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솔솔솔 이야기니까요. 이야기. 글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역사 속의 이야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이 책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데 요거는 새로운 내용이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읽었어요. 우리 보통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청량빛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 씨가 된다 얘기도 하고 이 새치혀가 항상 문제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빼놓고는 가능하면 말을 해서 이득 볼 경우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저자는 여기에서 말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페이지마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챕터마다 첫 번째가 챕터 1이 정도전의 치명적인 말투와 말 실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쓴 것이다. 정도전이 이 말한 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라는 나라를 바꿔야 되는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위화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뭔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반역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성계를 찾아가서 자기를 밝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성계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내가 좀 많이 멘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도전이 이렇게 이성계의 장자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왕이 됐고 이성계라는 분은 본인은 멘토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공신이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특히 또 이제 이런 걸 왕이 들었을 때,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실수 때문에 이게 뭐랄까 꼬투리를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거나 적이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말 실수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전이라는 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고려 시대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관직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 높은 관직, 그러니까 당하관이 아니고 당상관들이 될 때는 이제 뭐랄까요, 가족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제 벼슬한 분들이 안 계시면
이게 당상관으로 진급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똑똑하긴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견제를 받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이쪽 집안은 대부분 다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뭐 군, 뭐 동 이런 데서 이제 관직을 하셨었고, 이제 아버님이 잠깐 뭐 벼슬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집안 자체가 명문가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명문가 집안에 좀 부족한 친구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대받고 고생했죠. 그래서 이제 갈 길이 없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성계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북원이란 나라, 이거 원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리고 명나라가 탄생했죠. 근데 이제 원이 망하면서 원의 그 전제들이 북원을 만들죠. 북원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겠다는 거에 우리말로 외교관들이. 근데 이제 훈구파들, 이렇게 이제 오래된 신하들은 원에 대한 자기가 자기가 잘 지냈던 원에 대한 게 있으니까 잘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누굴 보낼 거냐, 그것 때문에 뭐 신구파하고 많이 싸웠죠. 누굴 보낼 거냐 했을 때 정도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정도전이 좀 이게 뭐랄까요, 방골 정신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핍박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나를 보내게 되면 북원의 사신을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말실수죠. 이게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7년간 정도전은 유배를 갑니다. 7년간. 그리고 이제 와신상담 했겠죠. 그리고 7년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성계라는 사람의 그런 브랜드, 이렇게 이미지를,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흥으로 이성계를 만나서 이성계의 이제 수하가 돼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성계, 정도전은 진짜로 조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선에서 귀한 벼슬들은 다 하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원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왕이 아버지가 결국은 공신이잖아요. 이 나라를 만들 때 아버지가 주저할 때 거의 다가 그 아버지를 해치려는 정몽주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칼질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번듯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팽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가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구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도전도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내놓기 싫어서 그래서 이방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척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궁궐에 있을 때 이 가족들을 이방원을 포함해서 이 이성계의 아이들 자식들을 다 궁으로 불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사전에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은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유배를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성계를 만나면서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욕심이 많아서 그 이방원이를 포함해서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들켜서 결국은 자기가 죽고 이방원이가 정권을 잡게 되는 태종이 왕이 되게 하는 길을 던진 것도 굴고 보면 정도전이네요. 정도전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무수한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사보단 야사가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정사에다가 그 뒷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붙여놨기 때문에 전 이거 그냥 책을 사고 그냥 밤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서 지금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도 추석 한가위 가족들 많이 만들 텐데
시집안 갔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괜히 또 말 실수해서 안 좋은 일 생기지 마시고 말을 좀 줄이시고 풍성한 한과에 맞으시기 바랍니다.